안녕하세요. 단풍입니다. 오늘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결심을 하셨나요? 보통은 이제 신중하게 결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누군가 연애를 할 때 그렇게 신중하게 좀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결혼을 크게 생각 안 하셨다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서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사랑을 해서 또 결혼을 결심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 누군가와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 건가? 그게 궁금하게 되어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투표 결과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연애만 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해야만 할까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남자분, 여자분들께서 각각 투표를 해주셨고요. 일단 남자분들의 경우를 보시면 40%가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야지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34%가 연애 이꼴 결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선 여성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남성인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어떤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성분에게 나 결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하고 연애만 할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의 답변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그래, 나도 그냥 그게 좋아. 나도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 우리 같이 연애만 하자 라고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나를 무슨 섹파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분이시라면은 우리 연애만 하자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왜냐? 뭐 간단하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쉬운 여자로 취급해버린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할까봐 차마 연애만 하자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여자분께서 먼저 우리 연애만 하자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자가 미혼의 경우에는 여성분께서 우리 연애만 하자라고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완전 땡큐겠죠. 왜냐? 결혼에 대한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나쁘게 말하자면은 완벽하게 구속이 없는 그런 섹파를 한 명 가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여성분들은 왜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어 할까? 가장 크게는 내가 또 그 지옥문에 들어가? 미쳤어? 이런 거겠죠. 즉 나와 내 자식만 이제 건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그 남성분, 그리고 그 남성분의 자녀까지 내가 이제 다 건사를 하고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다가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가장 큰 게 이제 정말 시댁의 시자도 정말 듣기 싫고 보기도 싫고 했었는데, 다시 또 시부모, 시누이, 이런 세계에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 시집살이를 또 해야죠. 제사도 있을 것이고 생신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여러 것들을 또 챙겨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새로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한다는 게 아마 재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재혼은 싫고 그냥 연애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왜 결혼을 선택하게 될까? 우선은 MBN이라는 채널이 있죠. 거기에 신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MBN의 신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중년 재혼의 목적이라고 나오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가사 문제 해결, 심적인 안정, 자녀 양육에 도움, 밤이 외로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밥 해 먹고 뭐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드니까 누군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서 더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시키고 교육하고 하는 거에서도 아무래도 남자의 손길보다는 더 여자의 손길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뭐 이거는 이제 성이죠, 성. 예. 누군가와 잠자리를 이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죠. 여자의 경우에는 왜 중년에 재혼을 하려고 할까? 경제력의 도움, 외로움 해소, 주위의 불편한 시선, 밤이 무서워서. 가장 크게 역시 경제력이죠. 예. 그리고 역시 외롭다는 거를 이제 누군가가 해소해 줄 수 있고, 주위, 직장이나 주위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 이혼녀로 있는 거와 또 틀리니까 그런 불편한 시선들. 그리고 혼자 밤이 무서운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역시 밤이 무서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재혼의 목적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거기에다가 서로 챙겨주고 또 챙김도 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람이 그립고 정이 그리운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슨 남편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카페를 가입을 할 때 작성하는 30문답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재혼할 때 남편의 경제력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자신보다 더 높거나 또는 자신과 같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부양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남성들의 30문답을 보면 그 아내의 경제력에서 묻는 거에는 대부분이 다 전혀 상관없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라고 답을 해요. 여성분들 솔직해지자고요. 왜 남자의 경제력을 보겠어요? 그냥 각자 벌어서 각자 살 거면 굳이 남자 경제력 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서 내가 살 건데 왜 남자의 경제력을 보겠어요? 그냥 어쩌면은 저 인간이 내 재산을 노리고 오는 건가? 내 재산을 탐해서 내 재산을 뺏으려고 오는 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남자의 재산을 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재혼 후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게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결혼할 때 남편이 생활비로 200을 주겠다, 300을 주겠다 라고 하고 나서 막상 이제 결혼을 하니까 생활비를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비해서 턱도 없이 낮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처음과 비슷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기거나 또는 아예 그냥 풍족하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에는 재혼에서의 이혼 확률은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성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남성을 만나시되 최대한 자녀하고 같이 만나지는 마셔라. 둘이 데이트하는 거야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둘이 과연 결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엄마를 보고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그냥 두 분이서 확실하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될 때 그때 자녀와의 만남을 함께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적어도 1년은 반드시 만나고 나서 결혼을 고민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초혼 때도 얼마의 기간을 이제 가지고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재혼의 때라도 1년 이상의 만남을 가지시고 재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한 번은 싸움을 하셔라.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나서 그 해결법을 반드시 찾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계속 피하거나 또는 한쪽이 계속 손해를 보는 쪽으로 해결이 난다. 그러면 그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지 라고 한다면 그 견딘 쪽에서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결혼을 결심을 만일 하셨다면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확실하게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진 동산, 부동산, 빚,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셔야 해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디 가서 공증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A4지라도 거기에다가 당신의 동산, 나의 동산, 부동산, 빚,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적으라고 하고, 자신도 이렇게 다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확실히 밝히시고, 나중에 이제 결혼한 이후로 또 이런저런 빚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얘기했던 빚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 또 나오는 빚이 서로 이제 대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가장 크게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자녀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 종이에다 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또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서로 클리어하게, 마무리 짓고 재혼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로서는 솔직히 결혼을, 좀 말리고 싶어요. 최대한 그냥 동거 형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어차피, 남성분하고 같이 사실 건데 굳이 그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동거 형식으로 같이 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살아보다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너무, 잘 맞고, 신뢰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서로 묶어둬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동거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혼인신고라도 좀 천천히 하셔라. 꼭 결혼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셔라. 아시겠지만, 연애나, 결혼은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그 남성의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면, 결혼 생활에서. 그 모습이, 자기하고 생각했던 거와 일치한다면, 좋겠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그 혼인신고를 빨리빨리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최대한 직장이든 부업이든 자신의 직업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만일 남편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자신의 스펙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시 이혼을 하더라도 내 살아갈 방법은 또 찾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가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남과 남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 건데 초혼 때는 이제 그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 하나의 핏줄의 자녀를 가지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든 뭐든 다 공통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혼 때는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두 핏줄의 혼재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재산도 그렇고 자녀의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함께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이렇게 지우는 거는 하지 마시고 본인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따로 독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번 돈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적금을 들어도 괜찮잖아요. 언젠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셔라도 꼭 직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자고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되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내 자녀 그리고 내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저는 굳이 재혼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만나서 시간이 될 때 데이트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다시 또 한국의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또 재혼?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